자, 안녕하십니까. 신호봉 교수입니다. 오늘은 깜찍이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라이브 밴드에는 1교시 정도만 제가 동시에 생중계를 합니다. 라이브 밴드에는 오늘 특별히 코로나 퇴출 기념, 퇴출 염원 1교시만 특별히 같이 진행을 하고, 2교시에는 예정된 대로 깜찍이 쪽에서만 계속 진행합니다. 일단 1교시는 여러분들 아직 들으세요. 산림생근육학 책이 있는 분들은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가려합니다. 잠을 잘못 잤을 때 목이 뻣뻣하다. 자, 뭡니까 답은? 으쓱으쓱 근육이죠. 견갑거근입니다. 견갑거근의 지배신경은 뭡니까? 네, 견갑배신경입니다. 견갑배신경이 나오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사각근의 근복을 뚫고 나오죠. 사각근의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 있죠. 사각근의 근복은 사각형의 중간을 얘기합니다. 자, 사각근의 중간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 하나는 견갑상신경, 극상근, 극하근을 지배하고, 견갑배신경, 장흉신경, 전거근을 지배하죠. 또 하나는 견갑상신경,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견갑배신경은 능형근, 견갑거근, 장흉신경은 전거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못 잤다라고 했을 때는 견갑거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고개 관리하고 마지막에 으쓱으쓱을 시켜서 풀어줘야 되는 으쓱으쓱 근육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잠을 잘못 자서 아픈 것도 있고 몸에 만성적인 피로로 오는 또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 관리할 때 일단 고개가 정상적 가동 범위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억지로 돌릴 때 통증을 호소하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잠을 잘못 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피곤한 게 쌓여서 간의 에너지가 기운상에서 울체돼서 오는 증상인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계속 여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라는 것은 가동적 요소에 에너지가 가해지는 거다. 결국 좋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동이 되고 있더라, 가동성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ROM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좋아진다라고 제가 표현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견갑거근, 경추 5번 으쓱으쓱 근육. 여러분들이 경추 5번이라는 곳에다가 왠지 한번 느낌표를 쳐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경추 5번, 그곳에 깊은 뜻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객 관리할 때 내가 저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포인트가 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마치 전기 키듯이 스위치를 키면 반드시 좋아지는 어떠한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지 부분에서 그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경추 5번이라는 거 잊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랑 오프라인 수업 현장에서 강의할 때 좀 더 깊게 들어갑시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마지막에 걸리는 게 아니라 결리는 근육은 두판상근의 손상입니다. 아마도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도 더 다치지 않게 방어적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외부에서 충격이 오게 되면 뼈하고 뼈를 싸고 있었던 어떤 그 에너지가 더 이상 손상을 받지 않으려고 안에서 조직이 굳어 있거나 더 많이 과긴장인 상태가 갑니다. 얘가 풀리려면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한 3주 정도 시간 후에 더 심한 증상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고객 관리할 때 외력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부터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3주의 시간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지켜봐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이 아프면 두판상근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겉에 있는 승모근 그 밑에 두판상근입니다. 대부분의 통감 또는 신경 또는 혈관 이런 모든 느낌들이 두판상근 라인에서 그 증상이 전달되어지고 그 느낌의 폭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심층의 근육을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심층의 근육에서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목의 증상은 두판상근입니다. 근육은요. 근육과 인대가 뭉친다 3주 전인 사람은 관리하지 말고 회복 반응 후에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했던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드렸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요통. 여자들의 요통과 남자들의 요통은 좀 뭔가 의미적으로 틀리더라. 남자들이 허리가 아픈 거는 진짜 아프다는 그 포인트의 현상에 집중을 하거나 기력이 약해서 오는 요통으로 보게 되지만 여자들의 요통은 남자들의 요통하고 의미적 요소가 틀리더라. 여자들의 요통은 그 요통적 자체보다는 변비나 또 자궁의 염증, 근종, 또 이런 비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병합돼서 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요통은 질환을 다루기 전에 앞에 전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폭을 넓혀가면서 그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승목은 스님의 꽃갈모자, 껌종이처럼 얇다, 추위가 민감하다,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 승모근이라는 근육은 감정의 근육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에너지가 비춰질 수 있는 감정의 근육이기도 하고 이 승모근하고 흉쇄도근은 뇌신경 11번 부신경, 액세서리 너브라고 하는 부신경이 지배한다. 그래서 승모근은 인체의 어떤 지표로도 쓴다. 오른쪽은 간, 왼쪽은 심장과 위장인데 주로 위장에 연관되고 심장과 연관되는 것은 대흉근, 소흉근, 전거근을 통해서 내장의 어떤 기운이 통증으로 오는 내장 체성 반응으로도 그 기운 에너지를 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상승모근, 중승모근, 하승모근으로 나눠져서 등의 움직임에 관여하고 또 어깨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한다. 또는 어깨의 움직임에 보조적 역할과 대흉근과 서로 반대의 기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수업이 이 야간에 오늘 얼떨결에 라이브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그 생각보다도 우리 깜찍이 밴드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양쪽에서 동시 생방송을 하지만 그쪽에서 지금 저랑 1년째 1년 과정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걸음으로 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게 그렇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 학문의 깊이의 폭에 또 본인이 얻고자 하는 그 욕구 에너지가 얹어질 때 우리는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도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이 크게 방향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 시간에 전국에서 또 지금 미국에서 일본에서 또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중국에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전 세계에서도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미국의 LA 한의사 선생님들도 이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줄여서 그래서 줄인다는 얘기는 본인이 쓸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최대한 아껴서 이렇게 또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는 거를 정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 과정이 깜찍이 과정을 듣는 여러분들은 1년 뒤에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체형관리사라는 반이 진행 중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랑 체형관리사라는 어떤 타이틀의 틀 안에서 다그치듯이 몰아치듯이 시험도 보고 수업을 하고 가르치다 보니 그들이 처음에는 못 견뎌 하시고 힘들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이
본인들을 성공시켰다라고 얘기하시고 본인들도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틀 속에서 본인이 들어와서 그 틀 속에서 같이 어울려야지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승모근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다른 근육들은 전부 다 교감의 에너지가 와서 내가 움직이고 활동적인데, 이 승모근은 쉬고 싶다라는 욕구를 얹어지는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쉬고 싶다. 그리고 뭔가 나의 감정의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승모근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승모근 라인에 보게 되면 백선 라인이 있더라. 제가 변화라는 것이 있다. 우리 인체는 변화가 돼야 치료가 됐고 낫는다, 좋아진다, 회복된다 라는 의미적 요소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낫는다, 좋아진다, 회복된다, 변화된다, 치유된다 또는 치료된다라는 의미는 변화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 몸에서는 열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 내부적인 열의 에너지가 존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의 에너지가 하나의 유니트가 됐을 때 몸에서는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의 에너지를 우리는 승모근과 흉요근막을 통해서 받고 있고, 그 열을 통해서 몸 안에서 필요한 열적 에너지를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써서 치유의 에너지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승모근에도 있더라. 물론 우리 광배근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흉근입니다. 대흉근은 여기가 쇄골뼈, 쇄골지, 흉골지, 늑골지 세 개의 파트가 하나의 근육으로 만들어진 것을 대흉근이라고 합니다. 대흉근은 끊어서 관리해라. 끊어서 관리해주고, 이 대흉근의 이 세 개의 흉골지, 쇄골지, 흉골지, 늑골지가 전부 다 상완골에 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상완골에 붙는 우리 어깨를 얘기하는 메이저 근육을 설명할 때 대흉근, 대원근, 그다음에 광배근을 제가 어깨의 메이저 근육이라고도 얘기하고, 핵심 근육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을 핵심 근육으로도 제가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또한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대흉근, 가슴. 여자들의 유방은 어디 있다? 대흉근 위에 있더라. 이 대흉근 자체가 우리 아주 호흡근의 역할을 하죠. 왜? 폐에는 근육이 없다. 배에는 근육이 없어서 대흉근과 또 횡격막의 작용과, 대흉근은 흉쇄유돌근과 교근과 붙어 있고, 대흉근은 복직근과의 연결되는 연장의 선에서 있기 때문에 그 그림과 선을 잊지 마시라 라고도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네, 대흉근도 요 라인에 흉골 라인 있죠? 흉골 라인도 우리가 따뜻하게 풀어줘라. 가끔 제가 그렇습니다. 신 교수님, 치료를 어디를 만져야 됩니까? 경락의 경혈입니까? 머슬의 오리진 인서션입니까? 자, 근육의 기시점입니까? 정지점입니까? 아니면 경혈과 경락의 포인트입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진짜 수기를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건을 만집니다. 건이라는 것은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포인트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치료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치료의 포인트를 어디로 대라? 건을 통해서 해라 이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느낌적 요소와 감각적 요소와 지식적 요소가 얹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소흉근 나왔습니다. 이 책이 계속 질환이 반복될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반복적인 설명을 여러분들 해주면서 그 반복적 접근이 치료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흉근은요, 대흉근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5구 돌기에서부터 늑골 3, 4, 5번에 붙고 신경의 작은 올감이다 라고 불렀고, 글로는 목에서부터 내려가는 신경이 사각근을 지나고 쇄골 하근을 지나서 소흉근을 통해서 팔로 내려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에서 문제가 오거나 팔이 저리거나 상지 쪽에 이 팔 쪽에 문제가 오게 되면 세 가지를 의심을 해라. 하나는 사각근에서 눌려서 오는 증상, 두 번째는 소흉근에서 눌려서 오는 증상, 세 번째는 목 디스크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감각적 요소에 에너지를 얹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의 폭과 접근할 수 있는 폭이 커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소흉근입니다. 그래서 소흉근 참 팩토랄리스 마이너. 저는요 해부학실에서 또는 직접 근육을 가르치고 근육을 만지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소흉근이라는 근육 또한 우리 몸에서 참 중요하구나. 몸 안에서 뼈 쪽에서 늑골과 붙어서 몸 안에서 최대한 균형을 잡아주고 유지를 시켜주는 폭신폭신한 근육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뼈에 붙어서 타이트하게 그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만 저는 소흉근을 신경의 작은 올감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어쩌면 심층하고도 연관되고 심장하고도 연관되고 심장 자체에 영양분을 주는 관상동맥에 관여되는 포인트가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소흉근을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심장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 돌연사, 심장의 혈액 공급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흉근이라고도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한 템포 한 템포 생각을 해보면 근육학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놓으면요. 내가 무엇을 할지가 떠오른다는 거죠. 제가 계속 실전에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테크닉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원리를 정확하게 배우면 테크닉은 그 원리 속에서 창조되어 나온다. 크리에이티브 테라피스트가 되자 창조적인 치료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원리와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창조적인 에너지로서 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는 공부 그 자체가 남에게 창조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본인의 학문의 깊이를 깊게 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케어를 하고 싶을 때 어디 가서 배워서 손동작만 보고 와서 배워서 하는 테크닉에는 크게 발전이 없을 수도 있다. 그거는 그냥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손기술보다 머리에 지식이 있어서 그거를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크리에이티브 테라피스트, 창조적인 치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관리사가 될 수 있다라고도 설명하는 겁니다. 관점을 좀 넓게 크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50견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 책에서 77페이지 부분을 설명하는데 책이 없어도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수없이 많았던 영상도 있고 이 유튜브 안에도 뻔뻔 근육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없어도 공부가 됩니다. 꼭 책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진 않는다는 거 저도 압니다만 그래도 책이 있는 분들 보십시오. 정리를 해놨으니까 50견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즌 숄더 뭔가 어깨가 얼려져 있었다라고 해서 동결견이라 부릅니다. 이 프로즌 숄더가 대부분 왜 50살 전후의 호르몬의 변화에 깊게 영향이 있게끔 오더라는 거죠. 새벽에 잠을 못 잡니다. 어깨가 아파서. 이 어깨가 아픈 것도 프로즌 숄더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프로즌 숄더는 어깨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 움직임 자체가 둔화가 된다. 특히 왼쪽과 오른쪽의 어깨 중에서 왼쪽 어깨의 가동성에 문제가 오면서 프로즌 숄더가 왔을 때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자. 양쪽 어깨가 심장에 피를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고 두 번째가 교근이 머리로 피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어깨의 움직임과 교근의 움직임을 통해서 혈액순환과 뇌순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깨를 통해서 가는데 왼쪽의 어깨와 오른쪽의 어깨는 물론 그 역할이 틀리지만 림프의 70%가 왼쪽에 있고 또 우리 왼쪽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좀 더 비중 있게 보자.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왔을 때 어깨 질환을 호소할 때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호소할 때 우리는 왼쪽 어깨를 좀 더 비중 있게 70%의 에너지로 관리를 하고 오른쪽 어깨는 약 30% 7대3의 기운으로 하자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물론 답을 얘기하면요
프로즌 숄더 50견, 유착성 관절 낙염이라 불리는 곳에 치료하는 근육의 포인트는 견갑하근입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커프랑 연관되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그리고 메이저 근육이라고 하는 대흉근, 그리고 광배근, 그다음 대원근, 그리고 보조 근육인 삼각근, 승모근, 전거근부터 해서 흉쇄돌근, 사각근, 오해완근, 이 모든 근육들 다 연관져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감을 알 수 있더라.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외우고 가자. 50견은 견갑하근이다. 견갑하근의 지배신경은 지배하는 경락은 심장이다. 결국 심장이 견갑하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락적 요소고 그것이 심장과 연관되는 50견이다. 결국 50견의 증상은 심장의 혈액순환하고도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자. 접근입니다. 밤에 강의라면 좀 목이 잠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관리, 아이들 관리, 일반 사람들의 관리에 대한 패턴을 좀 설명을 또 정리가 나왔네요. 우리가요, 성장이라는 그로스라는 성장을 통해서 성인이 됐습니다. 몇 초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다음에 수정이 되고 또 그래서 입과 항문이 먼저 생기면서 하나의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죠. 그래서 아이 때는 바로 누웠다가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6살, 7살 특히 제일 많은 나이가 7살, 8살 남자아이들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자아이들도 같지만 아이가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성장통이라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 성장통을 여러 가지 학설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를 비유할 수 있지만 제가 비유하는 의미는 뼈가 자라나는 속도를 근육과 인대와 건과 그 다음에 파샤, 근막이 못 쫓아가서 오는 증상을 성장통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이렇게 오는 아이들의 치료법과 관리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하나랑 두 번째 일반적인 성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이라면 70세 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성인이라 하고 그들 또한 수기요법과 관리를 해드릴 때 어디 부분을 어떤 포인트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까라는 또 다른 정의를 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라고 표현됐을 때는 뼈는 그대로인데 근육과 인대가 나이가 들어서 짧아지고 위축이 되고 아트로피 짧아지고 위축이 오고 이런 현상들이 올 때 그분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 패턴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명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부터 설명하면 그 아이들은 뼈 말단 부분에 FPG 라인이라고 하는 성장, 그러니까 그로스라는 플레이트 성장선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자극이 주어지고 어떤 에너지가 되면 늘어나게 되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마지막에까지 성장선이 살아있는 것이 척추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면서 했는데 어떤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 라면을 먹으면 왜 라면이 꼬불꼬불할까 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네, 라면은 작은 공간 안에 많은 양을 넣기 위해서 꼬불꼬불하게 넣는 거죠. 에너지도 마사지를 하거나 수기를 할 때도 그냥 손을 대는 것보다 흔들어서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요법을 쓰는 파동요법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하는 어떤 기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손으로 아이들을 수기 관리할 때는 파동의 에너지로 관절을 풀어주자. 두 번째는 일반적인 성인들인데 이 성인들은요 사람의 몸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가장 큰 타이틀 안에서 피가 돈다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피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피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는 심장에서 주는 역할과 또 저 밑에 말단부에서 근육에서 올려주는 말단의 에너지가 서로 공존할 때 우리는 혈액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들의 마사지는 혈액순환 마사지의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마사지는 혈액순환이 될 수 있는 배꼽 밑에 하지에 근육량의 80%가 있고 그 중심은 종아리에 있고 종아리를 조절하는 것은 아킬레스 텐든이고 아킬레스 텐든에는 엘라스틱적 요소와 플라스틱적 요소의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을 따뜻하게 관리해서 그 텐션과 조직을 관리해서 우리 몸이 회복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성인들의 마사지고, 세 번째 어르신들의 마사지는 일단은 위축되고 짧아지고 가동 범위가 해주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요소가 둔하고 그리고 액티브한 동작이 몸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조직 사이에 혈액순환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요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온열을 가해주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짧아져 있는 부분들을 당기고 늘려서 스트레칭 개념으로 늘려주는 마사지의 개념을 해주는 게 어른들의 마사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세 개를 잊지 마라. 일반적인 성인들의 관리는 혈액순환 마사지, 혈액순환 관리. 두 번째, 아이들은 파동의 에너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스트레칭, 늘려주는 에너지로 세 가지 요법으로 관리의 패턴을 잡아보고 접근을 하자. 자, 여기까지 되고 나서 이제 제가 광배근을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광배근의 그림 또한 보십시오. 광배근은요, 제가 첫 번째 제시했던 의미는 허리가 아플 때 치료하는 근육을 동조하는 근육이다. 허리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근육은 우리는 요방형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방형근은 배에 있는 장요근과 서로 반대의 기량을 유지하더라. 근데 이 장요근에는 반드시 위에 또 소장이 얹어지더라. 힘의 에너지가 세지니 허리에서 요방형근이 이길 수 없어 광배근하고 하후거근이 그 힘의 균형적 요소의 에너지로 접근을 하더라.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관리해주는 근육의 개념. 두 번째, 등 쪽에 넓게 분포하고 천골 라인부터 근막, 흉요근막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우리 인체에 열을 받아주고 또 열을 발산시키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열을 받아주고 잡아주고 생식기와 천골 라인을 아주 고정적으로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그 근육이 저기 팔까지 상완근까지 와서 한 바퀴 돌려서 딱 붙는 그 어깨의 또 메이저 근육으로도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씩 광배근이라는 근육을 생각을 해서 생식기와 두 번째 어깨와 허리와 또 몸 안의 균형과 또 열과 변화에 작용하는 근육을 광배근이라고 봤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정의 내린 거고요. 자, 다음은 요방형근입니다. 요방형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각형인데 뭔가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불안정한 사각형을 우리는 방형이라고 합니다. 방형. 근데 여기 이제 허리 쪽에 그런 모양이니까 요방형입니다. 이 요방형근은 늑골 12번과 척추의 횡돌기와 골반에 붙어서 허리의 통증을 좌우한다라고 하죠. 요방형근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할 땐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바지가 끌려요. 돌아눕지 못해요.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방형근의 대표적인 근육적 특성입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 반드시 봐야 될 때 실기요법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것은 늑골 12번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동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 늑골 12번에 붙어 있잖아요. 12번에 횡격막에 근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횡격막에 근막이 늑골과 붙어 있고 늑골에 요방형근이 붙어 있고 또
저기 횡격막에 장요원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횡격막의 가동적 요소의 에너지에도 좌우한다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수교법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12번째 늑골의 방향으로 힘이 잘못 들어가면 리프랙처, 갈비뼈 12번째가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다. 조심하세요 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요방형근은 바지가 끌려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설명하면서 바지가 돌아가요, 치마가 돌아가요,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그 다음 줄에는 하후거근이라는 근육을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근육이라고도 하죠. 몸을 틀어서 몸 안쪽에서 비트림을 최종적으로 방어해주고, 또 이 근육 자체가 성가신, 잔여요통, 마지막까지가 허리가 아플 때까지 아플 때 그 공존하는 그 요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요, 백억샵 아카데미 신원범 교수가 라이브 밴드와 깜찍이 강의라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라이브 밴드를 보시고 깜짝 놀신 분들은 1교시만 제가 오늘 보실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1교시만이라도 보시고, 아쉬우면 유튜브에 있는 뻔뻔 근육학이라고 하는 제 거를 보시기 바라고, 우연히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은 더 많이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그 안에 밑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라이브 밴드를 초대를 해달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더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제 영상이 거의 600개 정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본인들이 골라서 보시면서 적응해 가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강의하는 원강 사이버대학교 그 태권도 스포츠 재활의학과에서 특강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시리즈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공부하시면 좋으실 듯 하고요. 또 한방미용예술학과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두 개 과에서 스포츠 재활의학과 특강 영상을 찍었던 그 영상을 달달달달 외울 만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많은 도움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회전근개라는 근육을 또 설명합니다. 우리는 회전근개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로테이터, 이게 와이셔츠의 동그란 커프를 우리는 로테이터 커프라고도 부르면서 4개의 근육을 그 역할을 줍니다. 여기서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근육은 극상근입니다. 그 중에서도 극상근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독이고 치료할 수 있는 근육은 소원근입니다. 극상근은 일단은 세수가 안 되고 빗질이 안 되고 수저질이 안 되고, 그쵸, 그런 거죠. 또 팔을 움직일 때마다 두둑두둑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각도에서 30도로 팔을 들지 못하고 들었다 내리면 팔이 뚝 하고 떨어지는 극상근. 극상화와 견우라는 지역과 연결돼서 중삼각근과 연관되고, 이 극상근은 위쪽으로는 견갑 거근과도 연결되어지는 어깨 통증의 반항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프면 석회가 껴서 병원에서는 체외 충격파로 치료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포인트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극상근, 두 번째는 극하근은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다라는 것이죠. 나 어깨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라고 얘기하면 극하근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 속옷을 뒤로 돌려서 손으로 풀지 못하거나, 또 잠이 못 잤을 때는 우리가 극하근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 말고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면 어디 근육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아까 맞습니다. 맞어요. 요방형근이죠. 이렇게 하나를 배울 땐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하시면서 여러분들 지식의 폭을 계속 널리다 보면 그 지식이 지식을 넘어서 상식이 돼버린다. 그 상식이 될 때 여러분들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앞에서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스럽다 했죠. 그런데 지식을요, 이렇게 혼자서 앞선 사람이 미친 듯이 가르칠 때 받아들이면 되는데,
혼자서 찾아서 한 줄을 이해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가르치려는 사람이 미쳐 있으면 그곳에 있는 당신들은 행복하다. 그 미쳐 있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달리는 마차 위에 올라타서 공부하십시오. 이론이 완벽해서 그 이론이 상식이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극학은 그 가운데에는 우리 가운데 천종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유방관리, 모유수유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리고, 오른쪽 천종은 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왼쪽 천종은 심장의 부정맥하고 연관으로 되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연관되어진다라는 것도 한의학적 역할과 근육학적 역할과 해부생리학적 역할이 같이 상생상존, 또 머릿속에서 연관, 연결, 연속성의 의미로서 그 그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원근. 이 소원근은 대원근 위에 있는데, 소원근은 극하근의 그 움직임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 틈으로는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 나와서 어깨가 아플 땐 그 치료는 소원근을 통해서 해라 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강조했고, 그 문제는 뭐였더냐? 극상근이었다 라고도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견갑하근은 말씀드렸듯이 뜯어서 관리해야 될 근육이다. 오십견을 치료해주는 근육이다. 견갑하근 뜯어서 관리해라. 오십견과 연관된다. 경락적으로는 심장과 연관되는 근육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78페이지에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 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는다. 주사 맞을 때 때리고 주사바늘 넣는 거는 때리는 그 통증의 바늘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인지가 돼서 병원에서 MRI나 의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한 군데 디스크가 있는 케이스는 좀 드물더라. 그런데 가장 심각한 곳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를 오퍼레이션, 수술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요법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의 상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요추 3번과 4번의 디스크가 있으면 허벅지가 얇아진다. 요추 4번과 5번의 디스크가 오게 되면 발목에 힘이 빠지고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진다.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디스크가 오게 되면 종아리가 얇아지더라. 그러나 어디에 디스크가 오든 간에 무조건 엉덩이 중둔근에 근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져서 짝꿍댕이가 되더라. 이것도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우리는 어쨌든 허리가 아파서 치료할 때는 그 키포인트가 엉덩이의 중둔근하고 무릎 뒤에 있는 위중에 집중을 해라. 우리 인체는 치유라는 것은 내장기의 치유와 연관된다. 그래서 정경 12경맥의 12개의 경락은 횡경막을 통과한다. 내장기가 언급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양의학 선생님들은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수기요법을 제대로 하려면 한의학적 경락적인 요소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경 12경맥, 정확한 12개의 경락이라는 것이 내장기와 인체와의 통증의 연관관계를 비세랄 매니플레이션, 내장기 도수요법과 같이 연관시키면 답을 많이 찾을 수 있더라. 그래서 장기를 치료한다는 것은 치료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12개의 경락이 횡경막을 통과하고 1개의 방광경락은 횡경막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방광경락은 방광 1선과 2선에서 우리의 경락에서 제일 많은 혈자리가 있어서 방광경락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무릎 뒤의 위중이다. 방광경락은 주로 척추와 이 흐름을 이해하고 그 포인트는 무릎 뒤에 위중을 잡고, 앞쪽에서 횡경막을 잡는 11개의 경락은 횡경막을 주무를 수 없으니 그 횡경막의 뿌리인 경추 3번과 5번을 풀어라. 다시 얘기하면 12개의 경락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목을 풀어라, 위중을 풀어라 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깜찍이 팀들은 깜찍이 밴드에서 다음 시간 연결되고 라이브 밴드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들 영상이 올라가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거나 정 힘드시고 라이브 강의를 수시로 보시고 싶으시면 제 여기 밑에 정해진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그 라이브 밴드를 초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그곳에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